안녕하세요. 시사 디테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경각에 달려있는 지금 애국자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목숨을 걸고 반국가 세력에 몸을 던지신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사실관계와 객관적 정황을 들여다볼 생각도 못하고 그저 헌재라는 권위에 짓눌려 맹신하기 바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반국가 세력에 대항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공정한 헌재 결정문을 들여다보고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객관적 정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조 경찰청장은 방첩사로부터 수사본부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아 수사관을 보낼 계획이었고 또 실무 단계로 연락이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증인이 조조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전화하고 나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 조조가 이렇게 방첩사로부터 수사본부 수사관을 보내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메뉴에 따라서 하는 거죠. 조조 청장님께 제가 전화드린 가장 큰 취지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 인력이 필요해서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방첩사령관으로서 가장 큰 취지였고 그 다음에는 뭐 실무적으로 매뉴얼대로 그 다음 다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조 경찰청장에게 그 위치 파악을 아까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체포 협조나 이런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한 바는 없죠. 지금 세부적인 워딩에 대해서는 저의 일관된 답변은 아까 그러한 저간의 사정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방첩사 홍정원 전 차장과 관련돼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죠? 있습니다. 홍정원 전 1차장과 방첩사가 업무적으로 같이 일을 할 이유가 있나요? 뭐 평상시에 일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1차장은 해외 정보팀 아닙니까? 네? 해외 담당 아닙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홍장원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정원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12월 3일 23시 06분에 증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증인이 홍정원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자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장원 씨와 제가 통화한 그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 재판 증거 자료를 보니 마침 그 안에 홍장원 씨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가 사실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재판 증거 기록에 의하면 그날 밤 10시 40분경에 제가 홍장원 씨와 통화하면서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다. 지금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홍장원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첩사 의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입니다. 제가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2시간 전에 홍장원 씨와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저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홍정원은 이런 얘기도 증인이 했다고 합니다.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나요? 지금 그 말씀 처음 듣는 말씀인데 1조 2조가 무슨 말씀입니까? 홍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첩사령관님이 홍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 이 부분도 저는 지금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시 40분, 50분 그때 통화해서 1조, 2조라는 말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49번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좀 켜주십시오. 49번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질문사항. 을 제 126호 중에 4 홍장원의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홍장원이 증인한테 전화 통화를 받고 메모를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적은 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대피를 부탁해서 한 것이 맞죠?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조, 2조, 축차검거, 수방사, 방첩사, 구금시설, 예,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홍장원한테 얘기하거나 그런 사실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 장관과 정확한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요. 예. 다만 제가 홍장원 씨가 인터뷰했던 그 내용을 제 재판 증거 기록에서 엊그저께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정상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첩사 지하에는 구금시설이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사에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나 구금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하셨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님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네. 증인은 이전에도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마음이 엄청 급했고 곤란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개별적인 연락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아까 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고 신뢰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죠. 그 KBS 보도와 그렇게 기사화되었죠. 권고 기자한테 물어보시죠.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렇게 기사화됐겠죠. 마지막 통화인 23시 06분경 통화에서 여인영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라고 좀 뜸을 들이더니 선배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죠. 네. 증인의 위 진술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증인과 통화한 23시 06분경 이미 방첩사 병력과 경찰이 협력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의 이 진술에 의하면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여인영이. 예. 그죠?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의 진술 조서입니다.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은 검찰에서 계엄 당일인 22시 36분경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영해 거주자 소집령이 내려졌고 23시 04분경 수사단정실에 도착하여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진술했고요. 방첩사령부 배정효의 진술서입니다. 방첩사 작전팀이 국회 정문으로 00시 40분 그리고 1시 05분에 순차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장 이상민과 방첩사 구민의 중령의 통화 녹음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2024년 이 길이죠. 4일 1시 3분에야 임무를 하달받고 국방부에서 출발했다는 시간이 확인이 됩니다. 국회를 출동했던 박창균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그 핸드폰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경찰이 비상소집 출근 지시를 받은 것은 23시 01분이고 23시 22분 국회 정문 쪽으로 나올 것을 지시를 받고
이길 00시 18분 경이 되어서야 국회 정문 앞 수소 충전소로 이동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증인 이런 사실 전혀 몰랐죠? 방첩사의 진행 사항이야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이 여인영과 통화하였다는 23시 06분 경에는 객관적으로 아직 방첩사 경찰이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받기도 전이거나 국회에 도착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여인영이 방첩사 병력과 경찰들이 국회를 이미 봉쇄하고 있고 체포조가 대상 인원들의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체포명단을 불러줄 테니 도와달라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 아닌가요? 그건 제가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1번 그리고 받아 일조- 적었다. 받아 적었는데 그 어두운 곳에서 서서 전화를 받으면서 빠르게 받아 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 더구나 제 질문은 그 사람 이름을- 이름이 아니라 왜 직책으로 써 있었냐 이걸 여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기면서 생략하시죠. 네. 그 옮기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증인 김용수가 시간이 누군 갑니다. 예, 메모 옮겨 하단에- 적는 과정에서 메모 하단에 1조 2조 축차 검거 방첩사 구금 시설의 감금 조사 검거를 요청 위치 조과라고 써 있었는데 중요도에 따라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의 감금 조사를 했는데 그럼 1조 2조 축차 검거라고 했는데 1조와 2조가 누군지는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1조와 2조를 1조 2조로 나눠서 축차 검거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명단을 볼 때는 1조가 누구, 2조가 누구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그냥 명단을 쭉 불렀습니다. 네, 증인은 방첩사 내에 구금 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그럼 이걸 불러준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방첩사에 구금 시설이 없다는 걸 몰랐을까요? 네, 30상황 여쭙겠습니다. 네. 증인은 검찰에서 그 계엄 당일 22시 53분경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네. 제가 대통령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대통령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보고 드렸다라고 진술했죠. 그렇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불과 20분 전까지 대통령과 함께 있다가 국정원에 복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22시 53분경에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 줄 알고 증인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네. 그 국정원 그 다음 조태영 원장님께서 국무회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대통령이 이미 뵙고 왔다는 말씀도 저한테 안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조태영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다음날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알았죠. 네. 홍준호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만난 사실 있죠? 김성훈 경호처장 만난 적 있죠. 같이 그때 출석하 있는 증인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김성훈 경호차장이 증인한테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증인이 미안하다, 가르마를 잘못 탔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성훈 네, 그럼 제가 다음 경호차장이 질문 저한테 좀 뭐라 그랬냐면 좀 그만하시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증인 12월 3일 20시 22분경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증인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통화하게 된 것은 조태영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잘못 알고 전화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대통령께서 왜 저에게 통화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조태영 원장께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가는 것으로 알고 증인에게 전화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엔 별다른 지시를 받은 것이 없죠. 20시 22분에는 한두 시간 후에 연락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전화 대기를 하고 하셨습니다. 22시 53분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있던 시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메모지에
1차, 2차 축차 검거, 또 검거 요청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인영 사령관은 증인과 통화했을 때는 체포조가 아직 나가 있을 때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아까 증언에서도 체포조가 나가 있습니다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맞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어떤가요? 글쎄 저는 그냥 이야기한 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 체포조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한 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 당초 메모에 증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걸 기재해 넣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체포조 출동 시간과도 맞지 않고 방첩사의 구금 시설도 없고 지난 기일에 재판관님께서 물었을 때 검거 요청은 아닌데 검거 지원 요청을 잘못 기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상식에 반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조작되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